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군사전법으로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 안으며 위대한 전승 세대의 후손들이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보병청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제의 고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군사적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면서 참관자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천출 위인상과 수령님의 명령을 목숨 바쳐 결사관철한 영전사들의 조국 소정신 영적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전승세대가 세운 불멸의 위운을 전해주는 자리들 가운데는 평양의 하늘을 지켜 용감히 싸운 고사 포병들의 투쟁 자리들도 있습니다. 1952년 7월 11일에 진행된 평양시 대공 방어 전투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제는 195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화 북반부에 대한 폭격 만행을 더욱 미친 듯이 감행했습니다. 1952년 7월 11일 이 하루 동안에만도 무려 F-80을 비롯해서 428대 비행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적들의 맹폭격으로 해서 평양시의 많은 곳이 불타버리고 파괴됐지만 여기 시국 고사포병연대가 위치한 화력진지에서는 계속 포탄이 날아올랐습니다. 여기 1대대 1중대에서만도 절반 이상의 전투원들이 희생되고 고사포도 2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바다 속에서도 우리 고사포병들은 사격을 멈추지 않고 적기를 향해 계속 불을 내뿜었습니다. 이날 여기 1대대 1중대에서만도 무려 6대의 비행기를 격추했습니다. 당시 시국 고사포병연대 1대대 1중대장이었던 량봉린 동지가 이용한 지휘용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전쟁 시기 취업하는 훈장 중소들과 그리고 량봉린 동지가 이용했던 수첩입니다. 1952년 7월 8일, 7월 9일, 7월 11일, 7월 29일 평양 대공방어 전투가 가장 치열하였다. 300 내지 800m 고도에서 기총 사격을 하며 진입하다가 진지 근방에서 폭탄을 투하하였다. 계속되는 폭격과 포사격 연기로 사방은 감시되지 않았다. 사포장 이길복 사격구령을 하달하다가 복부와 목이 상하자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조끼들의 폭격으로 진지는 무너지고 불길이 휩싸였지만 인민군 용사들의 가슴마다에는 몸소 위험천만한 고사포 진지까지 찾으시어 조국의 하늘을 굳건히 지킬 묘술도 가르쳐주시고 담력과 배짱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이로운 영상이 안겨왔고 수령님 계시는 평양 하늘을 피로써 사수할 불같은 일념이 끌어번졌습니다. 용감한 고사포병들이여, 혁명의 수도 평양 김일성 장군님이 계시고 당중앙연회가 있는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을 목숨으로 지키자. 김일성 장군 만세, 영웅도시여 승리하리라. 포장 이길복. 이날 전우산의 어르시요 치르란 태공 전투를 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불사조들이라고 이들에게 자신의 감사문을 전달하겠다고 결시하셨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위대한 수령님의 감사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일꾼이 이들을 찾아가는데 정말 치르란 태공 전투 속에서 그들의 군복은 다 불타고 화상까지 입어 누가 지휘관인지 누가 전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눈물이 난 그 일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감사문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찍으러 왔던 전공 기자도 차마 처참한 이들의 모습을 찍을 수가 없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겨울 군복을 입혀 사진을 찍은 다음 인민군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폭탄 파편이 찍힌 수기를 보니까 가열투들했던 그날의 전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손들이고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마련되고 꼽혀날 수 있었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전승 세리가 발휘한 고귀한 투쟁 정신과 녹설 따라 배워 승리의 전통을 대로리어 빛이어갈 요리가 나를 따라 거저되는 속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이
전쟁 로병들과 상봉했습니다.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해방 전에 13살부터 17살까지 지주집에서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하면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조의 품, 수령님 품에 안겨서야 참된 사람다운 대접도 받아봤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소암산에서 1소대 1분 대장이었던 한성한 농부가 적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서 중대 전투원들에게 동무들 적어도 절대로 고지를 내줄 수 없다.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 살아가는 조국을 위하여 전우들을 복수를 위하여 중대 날따라 앞으로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동무들 적어도 절대로 고지. 전쟁 로병 동지들과의 상봉 모임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무한한 충실성이 바로 1950년대 시대 정신의 근본 핵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세대들은 전쟁 로병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족수호 정신, 혁명 정신을 우리의 가장 값비싼 미천으로 간직하고 오늘 장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슬기와 혁명을 남김없이 떨쳐 나가겠습니다. 대학생 동무들, 우리 전승세대들이 피가 섞은 이 고마운 깃발을 이제는 동무들이 대를 이어 높이 휘날려야 합니다. 이것으로 위대한 수시성을 제 생명으로 하는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청년대학생들은 전승세대가 창조한 위대한 영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참된 청년전이가 되겠습니다. 1950년대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나가자. 지금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능공 대우를 누리기 위한 사업을 생산 활성화의 중요한 방도로 틀어지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기능공 양성 체계를 보다 더 완비해서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직업기술 학교들의 교육 접근과 환경을 일신시키고 이런 교육과 함께 실천 교육을 배합해서 기능공들을 더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위 실정에 맞게끔 기술기능 학습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기술기능 전습체계를 잘 운영해서 풍부한 기술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민경제 분별, 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를 우위있게 조직해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도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기능공 양성에서 두 가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통한 이런 기능공 양성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조 구조입니다. 과학기술보급실이 현장 가까이에 있는 조건에서 단위별로 자기 공정에 필요한 견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운영합니다. 작업반 구성도 기능공 구성을 기본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인쇄공정이다 하게 되면 인쇄기계 한 대에 고급기능공 1명, 무기능공 3명, 이렇게 조류해서 고급기능공이 무기능공을 보여주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면서부터는 무슨 문제점이 제기되어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능공 대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기능공들 양성하는 데서 지금 발전한 현실이 어떻게 따라서 가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실무 수준 올려서 동화상 체계로 만들어서 이 베링 생산 공정 몽땅 다 동화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걸 매 공정별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인식 수준을 올리는 데 첫 번째 힘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써먹을 수 있게 어린 기능공들이 기능이 낮은 노동자들을 한 명씩 맡아가지고 협동을 강화했습니다.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7월 수산자원보호월간을 계기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활기 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사업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애국사업이라고 봅니다. 7월 달에는 민물에서 까나온 새끼고들이 크는 시기이며 이 바다에서는 정착수 수산자원이 알수리하는 시기입니다. 수산자원을 중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수산 동식물들이 새끼를 인공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크기에 이르기까지 키워서 바다, 강하천, 호수 저수지들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산사업소들과 종어사업소들에서는 자기의 지역에 맞는 어종을 선택하여 물고기를 대대적으로 방류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콘크리트 인공 어초를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바다의 수산자원을 더 풍파업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금지된 어구와 방법으로 새끼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사이트를 파괴하여 수산자원 보호 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을 철저히 군절하기 위한 사업도 강도 높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간에 시에서는 이거 바다 대동강 호수 조치들의 새끼 물고기들을 이거 대대적으로 놓아주기 위한 사업이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물 방류에서는 이거 시안에 양호 정호 사업소들에서 자연적으로 1억 2,500만 마리 새끼 물고기를 방류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2천만 마리 이거 새끼 물고기 이들을 이거 9월에 놓아줄 수 있게끔 깨어서 지금 말하자면 배양 땅크들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가재미 10만 마리, 항복가지 10만 마리를 이번 올간에 이거 6만 마리의 새끼 뱀장어를 이거 대동강에 놓아줬습니다. 3년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보가지 알을 받아가지고 깨야가지고 3년생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걸 가지고 보가지 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체로 새끼 보가지를 키울 수 있는 양호 공정을 마련했습니다. 올해에서 우리가 이거 새끼 오기 때문에 민물에서도 잘 살기 때문에 대동강에도 방류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음식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평양시 단고기 려리 경연이 17일에 진행됐습니다. 만경대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모란봉구역을 비롯한 유란계구역 전문 단고기집의 우수한 요리사들로 오늘 경연을 처지겠습니다. 소본자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지족해준 요리들을 제정된 시간에 내 만들어서 전시한 것을 우리 이제 군중심사와 그리고 전문가 심사가 함께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물의 색깔과 익음 정도 그리고 영양학적 가치를 잘 살렸는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단고기 내포볶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단고기 갈비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부재료도 같이 배합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경험 교환도 하면서 이 하나의 민족 요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 사업에서 우리 요리사들의 요리가 정말 더 높아졌습니다. 경연에서는 대동강구역 종합식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7월 16일 18시부터 7월 17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31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47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7월 17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77만 1,600여 명이며 99.983%에 해당한 477만 820여 명이 완쾌되고 0.015%에 해당한 71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17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6,75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8만 7,49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변이 형태들 중 가장 위험한 비루스로 주목되고 있는 BA.5로 인해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또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A.5 전파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 나라 언론이 전한 데 의하면 자국에서 7월에 들어와 BA.5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하루 감염자 수는 공식 발표된 감염자 수의 7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대대적으로 확산됐던 지난 겨울의 최고 기록에 가까운 숫자라고 합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방역 조치들을 거의 완화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한 것과 때를 같이해서 BA.5가 몇 주일 사이에 지배종으로 됐다고 하면서 우려스러운 사태 발전은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대유행병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변이형들이 면역 부전으로 인한 장기 후유증 환자들 속에서 생겨났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항기도에서 항체 반응이 약화돼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완치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경과하면서 비루스가 여러 번 변이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서남부 지역에서 들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타번지고 있는 들불로 7,300헥타르의 면적이 타버리고 1만여 명이 서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센바람과 지속적인 거운 현상으로 진화 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남부 지역에서는 약 1,000헥타르의 면적이 황폐화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었고 북부 내륙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총진시 청암구역에서는 99.2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화되거나 강화되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저기압골과 동쪽에서 흘러오르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자주 흐리거나 비가 내리고 때로는 북부족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도 내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삼복이 시작된 여름철이지만 기온이 그리 높지 않아서 해마다 이 계절이 있고 나는 심한 무더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낮 최고 기온을 지난해와 대비해 보면은 올해 낮 평균 최고 기온이 지난해에 비해서 2도 이상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도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계속 받아서 구름이 자주 끼면서 그리 심한 무더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 지역에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배감, 호천을 비롯한 북부 내륙,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낙비와 함께 우박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최근에 북부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려서 토양 습도가 높고 해비 침률도 낮은 기상 조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자를 비롯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토양 습도가 높아지면 감자 육병이 발생하면서 수확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살균제를 제때 뿌려주고 포전 물도랑치기를 잘한 것과 함께 감자 북 높여주기를 잘해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벽성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기시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개송시 소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소풍이 4 내지 7m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에서는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이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21일에는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2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